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때로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몸의 상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은 건강한 삶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실망감, 배신감,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즉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헤어짐을 넘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별이 뇌에 물리적인 고통을 줄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별 후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신을 더 헌신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회복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는 종종 관계를 미워하거나 스스로 이별의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작용입니다. 때로는 SNS를 염탐하거나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픔의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을 위한 건설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정서적인 회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고 자기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작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분명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가스라이팅과 같은 교묘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자신의 감각과 판단이 계속해서 부정당하고 있다면 이는 위험 신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치유이며 자기 보호의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극복해, 힘내, 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건네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치 학대받은 코끼리를 돌보미가 인내심과 공감으로 보살펴 회복시켰듯이 상처받은 이에게는 시간과 이해,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관계 회복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처 깊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상처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며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이해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분노가 내부로 향하면 우울증으로, 외부로 향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건강한 감정 처리 방식과 대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상처의 근원을 파악하며 미래의 관계에서 더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서적 회복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자기 해방이며 불필요한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타인의 비난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한 조언은 수용하고 불필요한 비난은 무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비난은 우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자신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비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이 건설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인 배설인지를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피드백에는 귀 기울이되 익명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중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소수의 소중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질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용서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묶여있던 자신을 해방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상처의 아픔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상처의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고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소중한지 깨닫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내고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우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맺을 관계들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